레버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흰 은하열차의 무명객인데 체크인을 좀 하고 싶어요. 은하 열차요? 하지만 전에... 네, 제 동료들은 이미 체크인을 마쳤어요. 제 이름은 다낭. 호텔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동료분께서는 다낭 씨의 계획이 바뀌어서 체크인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계획이 또 바뀌었다잖아.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난 은하열차에 갓 합류한 신임 무명객 폼폼이다. 이쪽은 제 동료입니다. 열차에 합류하기 전에 가족의 초대장에 답장해서 아마 시스템에 기록이 없을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미 체크인하신 무명객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요즘 개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선례가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동료분들께 연락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은하열차의 투숙객분들과 연결이 되질 않네요. 연결이 안 된다니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요.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꿈세계에 계신 걸로 확인되네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볼 테니 방 번호를 알려줘. 그건 곤란합니다. 두 분의 신원이 확인돼야 투숙객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아무나 강제로 깨우는 것도 안 되나? 이를테면 웰트라든지.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깨우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대체 어쩌라는 거지? 우리나라 프런트 앞에 자리라도 깔라는 건가? 진정하세요. 두 분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먼저 동료분들과 연락이 닿아야 해요. 지금은 우리 신원을 확인해야 동료와 연락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족발, 그런 혹같은 절차 좀 집어치워. 이봐, 넌 그쪽한테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 불러오라고. 오케이? 우선 화 좀 푸세요. 그 당시엔 참나무 가문의 가주 썬데이 씨가 이 일을 직접 처리해 주셨어요. 지금 연락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 왠지 불길하군. 아까 열차에서도 네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잖아.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겠군. 넌 여기서 그 직원을 기다려. 그래, 후딱 다녀오라고. 동료의 행방이 묘연하니 다낭도 조급하겠지. 걱정은 판단력을 흐리는 독약이니 잠시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 이날 조화의 축제가 곧 시작된대요. 정말 기대된다. 야, 다들 조화의 축제 때문에 온 거야.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에요. 마침 타이밍이 맞은 거죠. 정확히 어떤 축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척 인기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 축제는 우리 아나리아에 널리고 널렸죠. 이 조화의 축제보다 부왕께서 열어주신 생일 파티가 훨씬 더 성대했다고요. 허풍도 참. 조화의 축제는 한 엠버 기원마다 열리는 축제인데 어떻게 그쪽 생일 파티 비용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쪽도 한 엠버기어마다 생일 파티를 할지도 모르잖아. 그보다 혹시 들었어? 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던데. 뭐 아는 거 없나? 네? 무슨 일이요? 설마 조화의 축제를 망치는 건 아니겠죠? 안 돼! 정말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호들갑을. 원래 이런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는 다양한 소문이 떠도는 법이라고요. 걱정 마요.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제일 급한 건 가족일 테니까요. 그럼 다행이고. 모처럼 성대한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했거든. 이 베이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고.
괜히 기운 빼지 말자고. 조화의 축제에는 틀림없이 유명인사가 많겠죠? 인맥을 잘 쌓아봐야겠어요. 그런 속물적인 마음으로 꿈에 들지 말라고요. 이 나이에도 꿈에서 뭘 볼 수 있으려. 안녕하세요. 전 호텔의 보안 담당자인 사냥개 가문의 코티라고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하나만 물을게. 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조화의 축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축제를 위해 하이아이 연방에서 왔는데 헛걸음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군. 네? 전혀 모르는 일이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진 몰라도 그런 소문은 믿지 마세요. 사냥개 가문의 일원으로서 축제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는 걸 장담하죠. 지금은 조화의 축제를 제때 개최하는 게 모든 가문의 급선무예요. 이번엔 꿈의 주인께서도 직접 일선으로 가셨으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절대 헛된 여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안심이야. 연기 같진 않아. 그 말인즉슨 호텔 직원조차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건데. 왔나? 아직도 기다리는 중인가? 그래, 이제 슬슬 썬데이에게 연락하라고 보낸 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직원이든 손님이든 하나같이 꿈속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고 어딜 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펼쳐질 뿐이야.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동감이야. 수상한 점이 또 있어. 페나코네를 관리하는 5대 가문 중 참나무 가문은 의회 주최자이자 꿈세계 안팎의 관리와 조율을 담당하는 책임자야. 그런데 호텔 전체를 둘러봤지만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가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 이런 족발. 아까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썬데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긴 위험하니 우선 열차로 돌아가자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 혹시 컴퍼니를 털어본 적이 있나, 브라더? 도망치는 순간 넌 이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녀석이 될 거야. 그럼 이대로 잠자코 기다리자고? 꼭 잠자코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기다리자고. 가족이 음모를 꾸몄다 한들 우리가 올 거라곤 예측 못했을 테지. 그들에겐 우리야말로 불확실한 요소야. 그러니 그들도 섣불리 나서지 않겠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외부인의 관심을 끌지 않게 조심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 이 호텔에는 감시 중인 컴퍼니 놈들도 있어. 내가 가족이라면 절차를 핑계로 불확실한 요소를 이곳에 묶어뒀을 거야. 굳이 놈들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어. 물론 그들과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어. 그 기억하는 자에게 플랜 B를 남겨뒀거든. 꿈세계에 들어갈 방법이 정말 없다면 그 여자가 현실 호텔의 VIP 라운지에 술 한 병을 남겨둘 거야. 접서 나무인가? 그래. 물건으로 당신과 기억하는 자를 연결할 수 있긴 하지만 보트일 씨, 앞으로는 플랜 B의 존재를 미리 알려줬으면 해. 아, sorry. 그냥 내 버릇이라고 생각해. 내게 악질인 친구가 몇 있는데 계획을 밝히면 온갖 방해를 해대는 탓에 대책이 몇 개라도 부족하거든. VIP 라운지엔 어떻게 들어가지? 식은 죽 먹기야. 강호의 지혜를 보여줄게. 분명 방이 있다고. 당신이 이곳의 로비 매니저인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린 은하열차의 무명객이야. 체크인을 하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말이지. 프런트에 있던 아가씨는 책임자에게 연락한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한참을 이러고 기다렸는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내주다니. 혹같은 가족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나? 강호의 지혜라는 게 트집잡기였어?
이건 정당한 권익을 챙기는 거라고. 진정하세요. 자초지종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우선 썬데이님과 연락이 닿아야 해서요. 귀빈실에 빠자리를 내어드릴 테니 쉬시면서 기다리는 게 어떠신지요? 봐, 성공이지. 어디 가서 무명객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 현실 호텔의 바도 이렇게 화려하다니. 역시 축제의 별답군. 복숭아 솔글레드 한 잔 주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두 분. 아, 형씨. 아스타나 백참나무를 킵해뒀는데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아스타나 백참나무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저희 바엔 그런 음료 없습니다. 그럴 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렇게 비싼 음료를 킵해두셨다면 제가 똑똑히 기억했을 겁니다. 한 병당 수십만 신용 포인트인 음료라 깨뜨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끝이거든요. 이상하네. 설마 그 기억하는 자에게 살 돈이 없는 건가? 이제 어쩌지? 급할 것 없어. 우선 마시고 있자고. 어쩌면 내가 너무 빨리 와서 아직 안 온 걸지도 모르니. 여기 어떤 메가주스가 있는지 봐야겠군. 흰놈벨리 40년산 한 잔 줘. 얼음 없이 부탁하지. 메뉴에서 가장 비싼 음료를 고르셨군요.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공짜인데 기왕이면 비싼 걸로 마셔야지. 손님은 뭘 주문하시겠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럼 오늘의 특제 음료 글라스 빌리지를 내드리죠. 클래식 솔글레드에 레몬 주스를 섞어 청량감이 일품입니다. 손님의 쿨한 분위기와도 어울릴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 이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은 정말이지 일품이네. 역시 은하 최고의 쉐리통에서 숙성된 메가주스야.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 정말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인가? 이 베이비는 술 맛을 전혀 모른다니까.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스템 시간 반 시간 후에도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그 시간이면 상황을 분석하기에 충분해. 네가 보기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확실히 상황이 안 좋아. 축제의 별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아마 가족의 권위자가 상황을 숨기고 있는 거겠지. 화합이 다른 파벌을 초대한 것도 이상해. 심지어 컴퍼니와 우인도 포함돼 있고. 네가 공화의 사도에 관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페나코니는 아주 복잡한 형국일 테지. 사실 아케론에 관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 너도 알다시피 수렵을 신봉하는 파벌은 은하에서 가장 건드려선 안 되는 무리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녀석이라면 선주연맹이나 갤럭시 레인저를 사칭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선주에 그런 말이 있잖아. 천궁은 빛의 화살을 통해 망령을 내릴 뿐이다. 망령이 아니라 명령이겠지. 별 차이도 없구만. 알아들으면 된 거지. 아무튼 우리 갤럭시 레인저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어도 계속 이 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수많은 무식한 베이비들이 소멸판은 건드려도 레인저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지. 하지만 나케론이 한 일만 놓고 보면 정신 나간 녀석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봐줄 땐 봐주고 결단력이 필요할 땐 가차 없잖아. 그런 사람이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빌린 데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좀 미심쩍다는 거지. 어쩌면 그 여자가 정말 갤럭시 레인저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는 걸지도 몰라. 그보다 난 가족의 수상한 태도가 신경 쓰여. 이 축제 때문에 10여 개의 운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페나코니에 모였어. 아무리 가족의 포용력이 크다 해도 이런 행동은 이례적이야.
초대장을 보낸 게 가족이 아니라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조화의 축제를 열려고 고집하는 게 더더욱 의미심장해. 모든 게 화합 실패의 짓일지도 몰라. 네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그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야. 인간은 비이성적인 충동으로 멍청한 짓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할 뿐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할 것도 믿곤 해. 심지어는 자신이 갓세운 규칙을 깨기도 하지. 하지만 에이언즈는 달라. 에이언즈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앞만 보고 가거든. 아니, 부딪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 사건의 배후에 시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실패가 아니라도 어떤 형이상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건 확실해. 너무 비관적이라고 하지 마.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을 수 있다면 갤럭시 레인저가 왜 필요하겠어? 모든 걸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로 귀결시키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 란이 영원히 수렵의 길을 걷고 아키비리의 종적이 묘연해도 열차가 개척의 길을 질주하며 영원히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난 아키비리의 죽음 또한 그분이 무명객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 무명객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도자를 잃은 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서 그런 건가? 그래, 난 여정의 의미가 절대적으로 옳은 길을 걷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수많은 길 중에서 제한된 식견과 판단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진 모르겠지만 사람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감이야.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레인저는 반드시 그 사칭범을 찾아내 녀석의 목적을 알아내야 해. 혹시라도 그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걸 대비해 플랜 C를 마련해뒀지. 이게 마지막이야. 대책이 참 많네. 사실 난 이렇게 질질 끄는 건 딱 질색이야. 본업으로 돌아간다면 많은 일들이 단순해질 텐데. 이봐 다낭, 아까 호텔을 둘러볼 때 혹시 신분이 높아 보이는 손님이 있었나? 그건 왜? 간단해. 그 손님들을 인질로 삼으면 일 처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야. 가족과 협상할 수도 있고 그들의 신분을 빌릴 수도 있겠지. 그건 됐어. 지금 바로 열차로 들어가지. 뭐? 설마 겁먹은 거냐? 우린 큰일을 치러야 하니 어서 창을 꺼내들라고! 가시는 겁니까? 그럼 조금 전 주문하신 아스다나 백참나무는 취소해드리면 되죠? 에? 아스다나 백참나무. 하지만 조금 전에 분명... 두 분께서 취하신 모양이군요. 조금 전 제게 아스다나 백참나무를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억하는 자 친구가 찾아온 모양이야. 차차, 내 정신 좀 봐. 몸을 과하게 개조했더니 이렇게 잘 깜빡깜빡한다니까. 어디 보자. 이런 바람막을 정말 아스타나 백참나무잖아. 글자도 적혀있군. 은하열차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남긴 메시지인 게 확실해.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걸 알고 있고 호텔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서 제3의 장소를 찾은 거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은하열차군. 더 기다릴 것도 없지. 어서 가자고. 왔어? 조금 전 부트의 승객을 찾는다며 두 사람이 왔길래 우선 관람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때 맞춰서 잘 왔군. 두 사람? 저 여자야. 은하열차가 모든 승객을 환영하긴 한다지만 이렇게 남몰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차장님. 내가 무례했어. 열차가 기억의 정원에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현재 페나코니는 복잡다단한 상황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명객뿐이야. 당신이 그 기억하는 자? 만나서 반가워, 다낭씨.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부틀 씨도
초면이긴 하지. 그 아스타나 백참나무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찾기 어려운 수를 고르는 것도 능력이야. 한참을 찾았다고 기억하는 자,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지. 네가 아는 걸 전부 털어놔.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소개부터 할게. 난 기억의 정원을 기억하는 자, 블랙스완이야. 아케론 씨에 대한 이야기는 나보다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반가워. 내가 아케론이야. 뭐? 이 뿌려먹을 기억의 정원 녀석! 감히 날 배신해! 미안. 내가 부탁한 거야. 어떤 이유로 페나코니에서 추방됐는데 이 기억하는 자가 동행해준 덕분에 가족의 통제에서 은밀하게 벗어날 수 있었어. 사실 동행이라기보단 미행에 가까웠지. 과정도 그렇게 은밀하진 않았지만 뭐 아케론 씨가 그렇다면야. 난 블랙스완 씨한테 가족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어. 그게 너희였고. 신뢰! 이봐 깜찍이, 날 미치광이나 바보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우선 네 몸에 구멍을 내고 안에 뭘 숨겼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신뢰에 대해 얘기하자고. 그럴 필요 없어. 네 궁금증은 전부 풀어줄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해야만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거든. 은하 열차가 아스타나 은하계를 벗어나도록 당장 워프시켜줘. 이봐! 그게 무슨... 내가 봤을 때 아기가 담긴 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 다낭씨, 잠깐뿐이지만 난 당신의 동료와 동행한 적이 있어.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아직은 무사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리고 부트힐,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갤럭시 레인저는 행적이 묘연하고 서로 간의 교류가 워낙 드물잖아. 이런 방식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던 날 이해해줘. 이래야만 진정한 갤럭시 레인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래야만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그의 유물을 주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모든 비는 세기를 향한 하늘의 연민이다. 비와 이슬은 인간 세상의 슬픔 때문에 흘러내리는 신의 눈물이야. 하지만 비와 이슬이 내린다는 건 아직 신들이 이 세계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방증이지. 그러니 이 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린 거죠? 한때 나 역시 자네처럼 비가 멈추길 바랐지.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이 흘렀고 결국 이 비보다 희망이 먼저 끝나고 말았네. 자네가 말한 신은 존재하지 않나 보군. 이제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지. 평범한 사람이 운명의 길을 걷는 건 나룻배를 타고 수면을 건너며 후비치는 행적을 남기고 수많은 가능성의 파문을 밀어내는 것과 같지. 찰나에 끝나고 마는 일생과 달리 이 물결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존재의 흔적이 너무나도 강렬해 물결에 자신의 그림자를 남겼지. 꼭 바다 위의 그림자들처럼 말이죠. 혈죄령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집념이네. 익스의 그림자에서 탄생한 그들은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여기며 무의식적으로 죽은 자가 생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지. 그들은 공허에서 탄생해 공허로 향하며 무의미한 생을 보낸다네. 하지만 그 공허한 환영들이 한땐 내 중요한 동료였지. 바로 갤럭시 레인저 말이네.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건가요? 지킨다고? 아니, 난 그들을 제도하고 있어. 그건 참혹한 전쟁이자 우주를 뒤흔든 토벌이었네. 우주는 절멸대군 주로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그 대가는 산증인 외에 그 대가를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지. 죽음도 불사하는 수렵의 의지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잠재워지지 않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망령들을 인도해야 해. 생전의 영웅이었던 이들을 공허의 꼭두각시가 되게 둘 수는 없어. 나 역시 그 전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다시는 여정에 오를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이 일의 적임자가 되었지.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혈죄령은 그들이 아니에요. 자네가 보기엔 의미 없는 일인 것 같나? 하지만 어떤 일은 의미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지. 제가 도울게요. 무엇을 위해? 저 역시 공허의 의미를 찾고 있거든요. 하긴 보통 사람이라면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을 터. 고맙군, 낯선 자여. 부디 이 여정에서 해답을 찾길 바라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혈죄령의 행동이나 그들의 일생은 저희가 봤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죽은 자가 바라던 결과라면 저희가 변화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좋은 질문이야. 다만 대답하기 어렵군. 적어도 난 아직 답을 모른다네. 내가 아는 건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지. 그 순간이 오면 누군가 내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네.